닥터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고 연인관계든지 친구관계든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성격이나 취향이나 생활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주제입니다.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좋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큰 자극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관계가 길어지게 된다면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탕수육을 먹어도 부먹이냐 찍먹이냐 가지고 싸울 수가 있고 영화를 보더라도 취향이 안 맞으면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어떤 사람은 가서 좀 쉬다 오고 싶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가서 놀다 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숙소부터 음식까지 디폴트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안 싸울 수가 없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고 상대는 닭가슴살을 좋아해서 치킨 먹을 때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먹게 되면 둘 다 선호하지 않는 닭 모가지 같은 것도 누군가는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둘 다 닭다리를 좋아한다면 그냥 황금 올리브 닭다리나 후라닭을 시켜 먹으면 둘 다 좋아하는 부위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치킨을 좋아하고 상대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럼 치킨은 내가 먹고 피자는 상대가 먹고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먹으러 가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둘 다 치킨을 좋아한다면 피자 먹으러 가지 말고 치킨을 2배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취향이 달라서 좋은 점은 보통 일시적으로만 좋거나 취향이 같아서 좋은 점과 비교할 때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자분은 저녁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스타일이고 남자분은 모닝 세트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할 때마다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아 부딪히게 되거나 매번 조율을 하고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설득과 토론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애초에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격이나 취향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하면 만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추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관용도입니다. 제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관용도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취향이라는 것은 포인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으로 먹는다. 나는 스마트폰을 살 때 애플 제품을 산다. 나는 후레지아를 좋아한다. 치킨은 다리가 맛있다. 여행 갈 때는 꼭 현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수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찍먹파 중에 나는 찍먹을 좋아하지만 부먹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원래 찍먹으로 먹는 사람이기는 한데 부먹도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맛있게 잘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먹는 사람이 소스를 부어버리면 그 탕수육은 절대 안 먹어버리는 절대 찍먹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취향이 찍먹이라고 해도 관용도에 따라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애초에 취향이 같다면 관용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취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탕수육 취향은 잘 맞았는데 설렁탕 취향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영화 취향은 맞았는데 애니메이션 취향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친해지면서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조율을 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친해져서 룸메이트로 지내거나 같이 살다 보면 쓰레기를 언제 치우는지 청소를 언제 하는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지 아니면 자기 것을 따로 먹는지 밤에 몇 시에 자고 샤워를 언제 하고 배달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조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잘 맞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라도 같이 살게 되거나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싸우는 경우가 흔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더라도 서로의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의외로 잘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 잘 안 맞을 것 같은 커플인데 의외로 오래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용도만 높으면 무조건 좋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용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확실한 취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취향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각 항목별로 관용도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탕수육은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상관이 없는데 운전할 때 끼어드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쪽이 관용도가 낮은데 다른 한쪽만 관용도가 높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해 관용도가 높은 사람 쪽이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그쪽이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도가 낮은 사람은 누구와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려면 일단 취향이 비슷해야 좋고 취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 취향과 관용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만날 때도 내 관용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 하는 것들이 많은 분일수록 관용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연애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싸운다. 어떤 집단이든 이 사람이 있으면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그냥 사람을 안 만나버리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내 관용도를 넓히기 위해 심신수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귈
때 성격이나 취향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과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관용도 또한 인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취향이 맞는 사람과 관용도가 넓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 관용도가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싸운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내 관용도가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